차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준 플레이오프 4차전 리뷰로 돌아왔고요. 자, 삼성이 5대2로 승리를 하면서 삼성이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성 너무 축하드리고 SSG도 멋진 경기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업셋이 나왔습니다. 업셋이 나왔고 이번 시리즈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5대2 이 안팎으로 계속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는 시리즈였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펑펑펑 나는 것도 좋지만 딱 이 정도 점수가 나는 게 좀 수준 높은 야구인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남의 집 잔치를 그렇게 집중해서 보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고 뭐 오늘 경기는 무엇보다도 역시 디아즈 선수의 역전 홈런이 가장 좀 임팩트 있는 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이재현 선수가 백투백을 때리면서 쐐기를 박았고, 또 이번 가야구에서 계속 부진하던 후라도 선수가 이번엔 좋은 투구를 하면서 좀 마음속에 빚을 갚는 그런 투구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오늘 일단 승부처는 저는 이 장면을 꼽고 싶은데, 삼성이 1대0으로 앞서 나가던 6회 말 삼성 공격에서 그 김광현 선수가 5이닝을 1실점으로 맞고 내려갔어요. 오늘 김광현 선수 진짜 멋지게 잘 던졌습니다. 그리고 노경훈 선수가 올라왔는데 이 홈 젖전 상황이 나왔고요. 사실 3루 이종국 코치는 막았는데 김성규 선수가 홈으로 파고 들었고, 여기서 정말 박빙 승부 끝에 세이프 판정을 받아내면서 2대0으로 도망가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 점수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어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도망가는 한 점을 이렇게 악착 같은 플레이로 만들어내는 게 이번 가야구에서 삼성이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이유인 것 같고, 특히 이제 매 경기마다 좀 눈에 띄는 것이 김성윤 선수의 활약, 그리고 김지찬 선수의 활약. 그래서 이 주요 단신 선수들의 정말 빠른 주력과 어떤 근성 넘치는 플레이가 매일같이 눈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장면이 저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 노경은 김광현 선수가 오늘 잘 던지고 이제 노경은 선수한테 바통을 터치해줬는데, SSG의 강한 불펜, 그러니까 6회 6, 7, 8, 9면은 사실 계산대로면은 노경은, 김민, 이로운, 조병현 이렇게 해서 4이닝을 막는 계산을 분명히 SSG는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한 점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구상이 무너지면서 오늘 경기가 뭐 삼성 쪽으로 기울었던 것 같고, 그리고 3회에 삼성이 선취 득점을 냈었는데 이 뒤로 사실은 또 도망을 못 가고 있다가 정말 김성윤 선수의 과감한 판단으로 점수를 냈기 때문에 이 점수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점수가 안 나왔으면 뒤에 이제 8회 초에 SSG가 2점을 따라가게 됐는데, 이게 저 점수가 없었으면은 2대1로 동점이 되는 게 아니고 2대1로 역전이 된 점수가 되면서 경기 양상이 대단히 달랐었을 거라서 이 점수가 오늘 경기에서 가장 좀 중요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게 워낙 박빙이라 가지고 사실 이 태그가 됐나 안 됐나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비디오 판독 끝에 세이브 판정이 나왔으니까 뭐 비디오 판독을 맞다고 봐야 되겠죠. 뭐 보는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 주루가 그래서 이 들어온 한 점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자, 오늘 경기는 제가 좀 너무 길게 리뷰를 하기보다는 좀 기억에 남는 장면들 그런 위주로 좀 할게요. 4차전은 굉장히 제가 좀 길게 진행을 했는데 좀 짧게 오늘은 좀 임팩트 있는 장면 위주로 얘기를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광현 선수의 투구가 오늘 굉장히 인상 깊고 멋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그대로 투온투지 혼신의 투구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고, 오늘 5이닝 1실점 1피안타 3보인의 노타의 삼진 투구수 84개 기록을 했는데, 오늘 김광현 선수의 투구를 보면 좀 느낀 거는 정말 김광현 선수가 팀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든 시리즈를 끝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탈락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팀의 그 최고참으로서 혼신을 다하는 모습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 투구는 마치 23년 WBC 때 일본전에 선발로 나왔던 김광현 선수의 정말 1919 정말 젖먹던 힘까지 쏟아붓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보여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오늘 뭐 결과 팀은 졌지만 김광현 선수가 보여준 이 투구는 아마 많은 야구 팬들한테 굉장히 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굉장히 멋진 투구를 볼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감사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삼성 선발했던 후라도 선수도 이번 가야구 내내 부진을 했죠. 선발로도 안 좋았었고 또 불펜으로 나와가지고 홈런을 맞고 이렇게 부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빚을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후라도 선수 다운 피칭을 오늘은 했어요. 7이닝 무실점, 2피안타 2보이넷 9탈3진 투구수 102개로 굉장히 좋은 수준이고 완벽한 투구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번 가야구에서 좀 특이점이 선발들이 전부 다 긴 이닝을 끌어주고 있어요. 최원태 선수 6이닝, 가라비토 선수 6이닝, 원태인 선수도 6.2이닝,
후라도 선수까지 7이닝 이렇게 선발에 길게 가주면서 사실 삼성의 좀 약점이 불펜진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점인데 그 불펜진의 좀 약점을 선발들이 다 메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 플레이오프에서 선발들이 6이닝, 7이닝을 다 끌어주니까 비록 불펜이 그렇게 막 엄청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남은 2, 3이닝 정도는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 가을야구의 삼성 선발진의 이 대활약들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되게 재밌어진 게 사실은 밑에서 올라가는 팀이 나중에 힘들어지는 게 결국은 불펜 과부하가 제일 크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은 불펜 과부하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선발이 워낙 길게 가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 플레이오프에서 또 어떻게 될까? 이런 모습들이 좀 재밌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와일드카드부터 삼성이 올라왔지만은 그렇게까지 엄청 막 그 투수진이 소모가 많게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오늘 4차전에 끝내면서 또 이틀의 실수가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의 양상도 굉장히 재미있어지는 오늘의 그 4차전의 결과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삼성이 3회 한 점, 6회 한 점 내면서 이 내용을 리드를 잡고 있다가 8회 초에 SSG가 또 2점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6회 김성윤 선수 홈 득점이 나오면서 그냥 경기가 거의 이제 넘어갔다 싶었는데 여기서 SSG가 무사 1-3루 찬스에서 박성원 선수가 2타점 2루타, 2타점 3루타죠. 3루타 만들면서 2대2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흐름이 일순 이제 모르는 상황으로 이어졌는데 근데 무사 3루 황금 찬스를 깔아놨으면 여기서 당연히 바로 뒤집어야 되는데 참 SSG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나왔죠. 에레디아 선수, 최정 선수, 한유섬 선수를 이어졌는데 여기서 3루 주자를 불러들이지를 못하면서 결국은 오늘 경기를 이길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이제 롯데 팬 입장에서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에요. 이 추격은 하되 역전은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가 참 이 황금 찬스라는 표현 진짜 많이 하는데 롯데가 참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정규 시즌에 경기 마이미에 잘 쫓아갔는데 결국 역전을 못 시키면서 뒷심이 딸려가지고 이제 바로 다음 이닝이나 아니면 한 2이닝 뒤에 바로 경기를 내주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 SSG가 그런 좀 모습이 나왔고 근데 사실 무사 3루에서 에레디아 선수가 삼진, 최정 선수가 4구, 한유섬 선수가 삼진 이렇게 이제 물러나면서 그 무사 3루 찬스가 2사 3루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사실 배찬승 선수가 정말 대단한 투구를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20살의 고졸 신인 투수인 자완 배찬승 선수가 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무사 3루에 팀이 지금 동점이고 역전 위기에 올라와가지고 정말 이런 피칭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대단한 투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레디아 선수 상대로 7구 승부를 했는데 헛스윙 삼진을 잡아냈고요. 몸쪽에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공격적인 투구를 해낸 거죠.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쉽지 않은데 어차피 3루가 비어 있으니까 무사 3루고 1루가 비어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몸이 맞아도 되니까 그냥 몸으로 붙인 것이 좀 주요했는데 그래도 이런 심리적 압박을 이겨낸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참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최정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1사 3루니까 최정 선수가 승부를 그렇게 막 들어갈 이유가 크게 없으니까 또 몸쪽 위주로 붙다가 몸이 맞는 볼을 내주긴 했지만 1사 1, 3루 또 오히려 더블아웃 더블 플레이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또 한윤선 선수 상대로는 바깥쪽 위주로 또 승부를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한윤선 선수도 5구의 헛스윙 삼진을 잡아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래도 강민호 선수가 볼배합을 이끌었을 텐데 또 강민호 선수의 이런 볼배합이 또 주요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 리드를 잘 따라온 배찬수 선수가 더 대단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모습 참 대단했고 그리고 이어가지고 2사 3루에서 2사 1, 3루에서 이호성 선수가 올라오는데 이 타자가 고명준 선수였단 말이에요. 이번 그 가이야구에서 SSG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하야구 보여주고 있는 이 고명준 선수인데 고명준 선수를 상대로 또 3구 자익수 플라이로 잡아내면서 이 위기를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참 부러운 게 이번 가이야구에서 이 배찬승 선수, 이호성 선수 이런 투수들이 전부 다 어린 투수들이잖아요. 근데 이 어린 투수들이 이 가을 야구에서 정말 그 핵심적인 불펜 역할을 맡으면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얼만큼 많은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 물론 한국 야구 전체로도 이 선수들의 성장이 굉장히 반갑고 참 뭐 좋은 일이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사실 팬들은 지금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이런 선수들이 지금 이렇게 경험치를 엑기스로 지금 얻어가고 있으니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 좋은 흐름 그러니까
2대2로 동점이 되고 무사 3루에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이 위기를 배찬승, 이호성이란 어린 투수들이 막아주니까 삼성이 바로 흐름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민 선수가 내려가고 이로운 선수가 SSG에 올라왔는데 이 이사 이후에 구자욱 선수의 보이넷 그리고 디아즈 선수가 등장을 해가지고 4번 타자 다운 정말 너무나 시원한 홈런, 너무나 화끈한 홈런을 4구째에 때리면서 그냥 맞는 순간 모두가 알 수가 있었고 디아즈 선수도 직감을 하는 정도로 정말 시원한 홈런이었는데 이 홈런이 나오면서 경기가 4대2로 바로 뒤집어졌고 이것으로는 경기는 뭐 끝났다고 볼 수 있었죠. 너무나 홈런이 그 분위기를 끝내버리는 홈런이었어가지고 정말 디아즈 선수가 오늘 3타점 경기를 했어요. 4타수 2안타 1홈런 3타점 1득점 했는데 그냥 보면서는 정말 참 그저 부럽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데가 올 시즌 유독 홈런 부재에 많이 시달렸고 또 4번 타순에서 레이스 선수가 또 열심히 잘 해줬지만 이런 식의 해결 능력은 사실은 또 못 해줬으니까 이런 부분이 참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삼성이라는 어떤 팀의 팀칼라고 또 구장의 특성을 살려서 이런 거포 부대로 또 이어진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뭐 디아즈 선수는 그런 것을 넘어서는 활약을 올 시즌 했으니까 그냥 그저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번 타자답게 진짜 팀이 필요할 때 타점, 홈런 이렇게 내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을 오늘 보여줬으니까 정말 부러운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부럽습니다. 참 부럽다는 얘기만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가을 야구를 보면서는 참 이 롯데 선수들이나 팀이 이런 것들을 느껴야 될 텐데 참 이번 가을 야구 보면서 부러워도 하고 창피해야도 하고 분해하기도 하고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할까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겠죠. 그러기를 그저 팬으로서 응원을 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재원 선수가 이 레투런 홈런의 여운이 가기도 전에 초구를 받아가지고 또 백투기 홈런을 바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건 진짜 SSG 입장에서는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재원 선수가 백투백으로 완전히 경기를 끝내버렸고 저희 이재원 선수는 준 플레이오프 2호 홈런인데 이 거포 유격수는 항상 너무 부럽죠. 그리고 이재원 선수가 공격만 좋은 게 아니고 수비가 더 좋은 선수인데 정말 홈런을 펑펑 치는 이런 유격수 정말 부럽습니다. 진짜로. 네, 어떻게 달리 말로 설명을 못하겠다. 네, 아무튼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삼성에서 딱 한 명만 데려온다는 표현보다는 제일 부러운 선수가 이지원 선수예요. 그러니까 유격수 포지션인데 나이도 너무 어린데 수비도 너무 잘하고 홈런도 너무 잘 치고 그러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진짜 보고 있으면 다른 선수들도 너무 잘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지원 선수가 제일 부러워요. 삼성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네, 아무튼 또 멋진 홈런으로 경기를 5대2로 확실히 가져오는 홈런을 때려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김재현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줬는데 이 김재현 선수가 사실 삼성에 와가지고 성적이 기대만큼은 못 됐죠. 그리고 올 시즌도 사실 성적이 그렇게 좋지도 못했고 또 와일드카드 때만 해도 그 마무리 자리에 약간 신임 왔나는 못 봤나 그런 좀 모습도 나왔었는데 오늘 세이브를 거두면서 준 플레이오프 통산 4세이브로 신기록을 거두었고 준 플레이오프에서 4경기 동안 다 나와가지고 4이닝 무실점 6탈삼진으로 정말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현 선수가 삼성이 기대하던 모습 정말 가을야구 수호신의 모습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 김재현 선수의 활약이 준 플레이오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 가을에 미치는 선수가 과연 되는 것인가 네, 그런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 던지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이게 플레이오프에서도 김주현 선수가 준 플레이오프의 모습을 계속 이어간다면 이 삼성의 이 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좀 기대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발이 길게 가지고 지금 마무리가 뒤에서 확실하게 해주니까 그럼 남은 이닝이 결국 2이닝밖에 안 되잖아요. 2이닝이나 2이닝, 1이닝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정도는 이제 앞에 말했던 배찬승 선수, 이호성 선수 이런 어린 선수들이 더 잘 메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이 지금 업셋을 하고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참 재밌게 야구를 지금 삼성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오늘 승리를 하면서 17년 만에 준 플레이오프 업셋을 거두었는데 17년 전의 시간을 돌려보면 언제냐? 2008년이죠. 네, 참 롯데가 원조 비밀번호를 깨고 8년 만에 가야구에 진출했었는데 그런 정말 염원이 너무나 빠르게 끝나버렸죠. 2008년 준 플레이오프도 오전 3선승이 했는데 롯데가 3연패로 떨어지는 바람에 정말 8년 만에 갔는데 그냥 허망하게 끝나버렸고
이때가 이제 1차전이 송승준 선수가 선발이었는데 전설의 송추석이 나온 그 경기였죠. 3회에 7점을 주면서 와르르륵 무너졌던 정말 마음 아픈 시리즈였어요. 그러니까 2차전, 3차전은 제 기억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3대4, 4대6 뭐 비슷한 경기를 하긴 했습니다. 완전 원사이드하게 끝난 건 아닌데 1차전이 너무나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 2, 3차전은 딱히 기억에도 안 남았네요.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아무튼 참 모든 기록들은 롯데에서 나온다 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고, 우리가 결국 또 비밀번호를 갱신을 했는데 내년에 가도 9년 만이거든요. 참 뭐라 할 말이 없는데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자막 뜨자마자 바로 생각했어요. 2008년 우리가 그랬었지. 송추석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삼성은 참 멋진 승부 축하드리고 SSG도 또 멋진 승부 또 잘 보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준 플레이오프가 끝이 났고 삼성 입장에서는 홈에서 또 진출을 했고 또 5차전까지 가지 않으면서 15일, 16일을 휴식할 수 있는 정말 꿀같은 휴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차전까지 갔으면 휴식을 못하고 바로 플레이오프에 돌입을 해야 되는데, 누가 어떤 팀이건 간에 이틀이 쉰다는 건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크고 또 선발도 아낄 수 있게 됐으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17일에 이제 대전에서 플레이오프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하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거고요. 삼성 입장에서는 비록 이제 많은 경기를 지금 6경기를 치렀으니까 꽤 많은 경기를 치렀습니다만은 재정비할 시간을 벌었으니까 충분히 또 해볼 만하다. 그리고 지금의 좋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또 기적을 한번 또 가보자, 이런 파이팅이 가끔 굉장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플레이오프도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질 것 같고, 또 롯데 팬 입장에서는 이게 뭐 싫어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좀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또 강민호 손아섭의 매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그쪽에 좀 눈길이 갈 것 같아요. 또 두 선수가 가장 그 우승을 오래 못한 선수들이기도 하고, 또 손아섭 선수는 한국 시리즈도 아예 못 가봤는데 과연 둘 중에 한 명이 그 한을 풀 수가 있을지 지켜보는 재미도 작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가 보여줄 이 가을 야구 어떤 야구일까? 또 삼성이 지금의 좋은 흐름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또 삼성의 지금 가을 야구에서 되는 선발 야구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런 모습들. 그리고 김영웅 선수가 지금 빠져 있는데 과연 이틀 휴식을 취하고 김영웅 선수가 또 제 컨디션을 찾아가지고 오느냐,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할 포인트인 것 같고, 하나 입장에서는 항상 그렇지만 지금 뭐 연습 경기 치르고도 하긴 했지만 항상 쉬고 나오는 팀은 1차전에서 조금 경기 감각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항상 겪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타격에서 조금 안 올라오는 부분들이 매 가을 야구 때마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하나의 방망이가 빠르게 깨어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플레이오프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예, 그리고 결국 하나가 선발하는, 하나가 자랑한 선발진 폰세, 와이스, 류현진 이 선수들이 지금 삼성의 좋은 흐름, 원태인, 뭐 최원태, 후라도, 가라비토 이 좋은 선수들의 흐름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뭐 이겨낸다기보다는 그 선발 매치업도 삼성이 뒤지지 않는 흐름이 돼 있는 상태라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우리 입장에서는 마음 편하게 또 즐겁게 즐기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폴리그가 14일부터 출발을 했는데 오늘 제가 상동구장 가봤습니다만은 비가 안 왔고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출발할 때 아침에 한 8시쯤부터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가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데 9시 45분에 도착을 했는데 비가 그때는 또 그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한 10시 반쯤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방수포도 걷어내고 방수포도 건조도 다 하고 걷어내길래 11시까지 밀렸으면 경기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뒤에 또 비가 또 안 그치고 조금씩 계속 오면서 결국 2시에 예정되어 있던 고양 히어로즈하고 또 일본 독립 그 올스타 팀 경기도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느낀 점, 상동구장에 일단 처음 가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야구를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구장인 것 같아요. 물론 접근성이 많이 안 좋긴 하지만 야구 보기에는 꽤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기대가 별로 없었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야구장 시설이 막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다. 제법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장실 컨디션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정규 구장이 아닌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많은 팬들을 받지 않는 구장이 화장실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장실이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건 다행이었고, 일단 시야는 괜찮았고 좌석도 생각보다는 뭐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이번 폴리그 때 상동구장 경기를 할 때 날씨가 좋을 때 한 번 더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그래도 오늘이 첫 경기였잖아요. 그리고 롯데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좀 홈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호스트 팀이라면 호스트 팀인데 좀 그렇다. 이거 뭐냐면 이 폴리그를 뭐 한두 해 하고 끝낼 게 아니고 KBO 차원에서
계속 좀 키워 나가고 좀 국제적인 대회로 그래도 만들어 나갈 구상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폴리그를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상등구장에 이 판넬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렇다. 물론 뭐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명색이 그래도 KBO에서 주최하는 국제 대회인데, 이거는 조금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대회가 계속 그 치러지면서 좀 신경을 더 쓰면 좋겠고, 그리고 이름이 그 울산 KBO 울산 폴리그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10시 경기가 다른 팀들 경기가 있기도 했지만, 좀 호스트 팀이고 가장 그래도 흥행을 시킬 수 있는 롯데가 개막전만큼은 문수구장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또 개막전만큼 조금 시간대를 좀 많은 팬분들이 올 수 있는 시간대로 조정을 해서 조금 그래도 이런 좀 규모가 있는 대회로 키워 나가는 계획이니까, 그런 규모가 있는 대회 같은 좀 개막 행사도 하고 간단하게, 여기가 대단한 게 아니고 모여가지고 뭐 개회식 정도라도 하고, 네, 그런 거라도 좀 하는 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제 그 꽤나 큰 규모의 대회를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분위기는 그냥 평소 퓨처스 경기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아쉬운 점만 찾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어찌됐건 이 대회가 발전을 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어찌됐건 국제 대회고 순위를 매기고 상금을 주는 대회인데, 경기 취소도 너무 좀 성급하게 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뒤에 비가 계속 와가지고 뒷게임도 못하긴 했지만, 5이닝 넘기면은 또 본게임이 되니까 사실 한 11시부터 12시 한 반 정도까지는 나름대로 경기를 할 만한 날씨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정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9시 한 5분쯤에 노게임이 나왔는데, 그 예보상에서 10시에 비가 거의 그치는 걸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 9시 반 정도까지 좀 기다려 봤어야 되지 않나? 그 취소를 확정을 하기 전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 비 소식이 이번 주 내내 있는데, 어찌됐건 순위를 매기고 돈을 상금을 주는 대회인데, 이렇게 취소가 많아지면 나중에 좀 순위 선정하는 것도 사실 좀 민망해지잖아요. 이게 좀 돈이 걸린 대회인데 뭐 몇 게임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보완할 점도 많이 보이는데, 아무튼 더 좋은 대회로 나아가야 되니까 저도 이제 이번 폴리그를 좀 보면서 그런 좋은 부분은 좋다고 할 것이고, 아쉬운 부분도 아쉽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제 얘기가 또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야구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이런 또 의미 있는 대회로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아마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뭐 상동구장 가서 여러 가지 제가 본 정보들 좀 공유를 드렸는데, 뭐 기장구장도 그렇고 갔을 때 좀 정보 같은 것들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좀 글로도 알려드리고 뭐 사진 영상으로도 전달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요. 아무튼 저는 굉장히 폴리그는 일단 취지도 좋고 작년에 굉장히 즐거웠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좀 와서 보시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활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였고요. 재미있게 보고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폴리그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우리가 간다.